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혹시 장 보러 대형마트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나 PCR 결과 음성 증명서가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요. 이른바 방역 패스가 있어야만 백화점과 대형마트 같은 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조치가 10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네,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줄이자는 취지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방침을 두고 입장 차이는 여전합니다. 정부가 개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과 감염병 통제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건데요. 만원 버스나 지하철은 괜찮고 대형마트는 안 된다.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역시 많습니다. 네, 또 최근에 학원이나 독서실과 같은 것들도 논란이 됐었는데 법원이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건 일단 멈추라는 결론을 내렸잖아요. 네. 자, 이외에도 관련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데 앞으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인천을 찾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한민국의 제도약을 인천에서 시작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종료는 물론 GTX 2노선 신설 등의 지역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부천 종합운동장역 GTX 환승센터가 끝내 무산됐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애초 시작 단계부터 준비가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포시가 인구 50만의 대도시에 진입했습니다. 규모가 커진 만큼 서울 지하철 5호선 유치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높아진 미세먼지 농도에 수도권 지역에는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11일 반짝 한파가 시작되면 미세먼지 농도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선 후보들이 10일부터 4일간 인천을 방문해 각자가 구상 중인 비전을 발표합니다. 첫날에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인천을 찾았는데요. 윤석열 후보 대한민국의 제도약을 인천에서 시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경인선 지하화 등도 공약했습니다. GTX 2노선 신설도 공약에 담았는데요. 관련 소식을 이재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0일 오전 세월 아침 대화에 참석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그는 인천을 개항의 역사를 품은 곳이자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 자유민주주의가 시작된 장소라고 소개하며 대한민국의 제도약을 인천에서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극복해야 될 이 경제 위기, 또 저희가 새롭게 맞게 되는 이 4차 산업혁명의 이런 거대한 물결, 이런 것들이 우리 인천에서 새로운 도약의 출발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지역 공약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수도권 매립지 종료. 윤석열 후보는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이 기본이라며 임기 내 반드시 수도권 매립지를 종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리실에 딱 일을 맡겨가지고 대체 매립지를 확보를 해서 하여튼 임기 내에 반드시 이거는 이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경인선 지하화에 대해서도 공감했습니다. 경인선으로 지역이 분단된 만큼 지하화를 통해 지역을 잇고 낙후된 도심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특히 지상 구간을 개발하면 사업 비용도 어렵지 않게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이걸 추진을 하게 되면은 그 들어가는 비용보다 훨씬 많은, 길게 보면은 수십 배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효과가 산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GTX 2노선도 공약했습니다. 영종과 청라, 김포공항, 남양주를 잇는 노선으로 수도권 북부를 동서방향으로 연결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는 이외에도 권역별 특화 첨단 산업 집중 육성과 제2인천의료원 설립 등도 공약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예, 윤석열 후보에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또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순서대로 인천을 찾을 계획입니다. 네, 이어지는 후보들의 인천 지역 비전 발표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천 종합운동장역 GTX 환승센터가 끝내 무산됐습니다. 부천 종합운동장역은 대규모 역세권 개발 사업에 앞서 서부 수도권 대중교통의 요충지가 될 것이라고 꼽혔지만 시작부터가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정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0년 말 국토부 시범 사업으로 선정됐던 부천 종합운동장역 환승센터 건립.
당시 부천은 신설되는 10개 환승센터 지역 가운데 하나로 이름을 올렸지만 최근 공개된 고시에서는 최종 제외됐습니다. 부천 종합운동장역 환승센터 계획이 결국 취소된 겁니다. GTX B노선대가 일부 변경되면서 정작 환승센터의 접근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의 대장 홍대선이 반영되자 노선이 유사한 SBRT 도입이 무산됐고 이 과정에서 관련 국비 지원 규모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재정 부담이 늘자 부천시는 결국 지난해 10월 경기도에 사업 철회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초에는 한 400억이었던 게 우리 부천시 부담이 1,200억 수준까지 늘어나면서 기존의 주차장까지 건설하려고 했었던 그 모든 부분이 다 지자체 부담 비율로 떠안아지는 게 되는 상황이었고 앞으로 어떻게 그 환승역에 대한 부분까지를 채워 넣을 것이냐 이게 우리한테 숙제입니다. 당초 환승센터 지하에는 주차장을 비롯해 GTX 노선, SBRT, 버스 등 대중교통을 갈아탈 수 있는 시설을 배치하고 지상에는 공원 등 편의시설을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오는 2029년까지 제 뒤로 보이는 이 부지에 부천 종합운동장역 환승센터가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없던 일이 됐습니다. 대규모 개발 현안에 앞서 기대감이 높았던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된 상황. 지역 주민들은 애초 시작 단계부터 준비가 미흡했다고 지적합니다. 과연 저쪽에도 환승을 했을 때는 과연 누가 그렇게 차를 가지고 올 것인가 라는 부분들도 사실은 좀 그때 좀 제가 그거 한번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하고 그 어떤 교통체계에 대한 전체적인 아마 시스템을 좀 보고 그걸 보고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부천시는 국토부 시범 사업은 철회됐지만 환승 연계교통시설은 GTX B사업 시행자가 설치하도록 돼 있다며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부천의 모든 대중교통수단이 집결하게 될 부천 종합운동장역. 혼잡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시민 편의를 위한 충분한 대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구 절벽 시대에도 역동적으로 커져가는 도시가 있습니다. 올해 50만 대도시에 진입한 김포시인데요. 네, 도시 규모가 커진 만큼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늘고 있습니다. 정하영 김포시장이 밝힌 올해 김포시정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올해 50만 대도시 범위에 진입한 김포시. 특례를 받는 내년부터는 행정의 역할이 커집니다. 행정 사무를 경기도에서 풀어갔던 것들을 시가 주체적이고 독립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것이 좀 가장 특례시가 갖고 있는. 도시 규모가 커지면서 기반 시설은 더 중요해졌습니다. 지난해 김포 부천 노선의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를 유치했지만 광역철도 노선 유치는 여전히 김포시의 숙제입니다. 정부 계획에 추가 검토 사업으로 오른 서울 지하철 5호선 유치가 대표적입니다. 국토부가 대강이가 인정할 수 있는 확실한 경제적 타당성을 준비를 해서 빠르게 시행 계획 변경을 요구하고 그것이 추가 검토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시민들과 약속한 대학과 대학병원 유치는 올해 후속 절차에 따라 실현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립니다. 몇 개월간 실무 협의를 진행해 왔고요. 네. 가급적이면 올 1월이나 2월 중순 안에 추가 협약을. 풍무 역세권과 한강 시내폴리스, 대꽃 이시티와 첨단 산업단지 조성까지 궤도에 오른 개발 사업들은 물론 암초를 만난 사업들도 풀어야 할 핵심 현안입니다. 사후 종합운동장 부지 개발은 개발 방식을 두고 논란이 됐는데 의회 동의도 난관입니다. 도시 어떤 재생 사업 측면뿐만 아니라 시가 계획하고 있는 스포츠 레저 타운에 그리고 부족한 청사 부족에 대한 민원 청사 건립 계획 또 주차장의 문제 그 모든 사업과 이 사업이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좀 심사숙고해서 저희들이 좀 접근을 하게 되면. 산적한 과제를 풀어내기 위해 정하영 김포시장은 재선에도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민선 7기 김포시 현안과 방향을 짚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정하영 김포시장 편은 오는 12일 방송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지난 주말 동안 이어진 고농도 미세먼지가 여전히 하늘을 뒤덮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지역에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 중입니다. 네, 관련 소식을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자, 본부장님, 먼저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상당히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인이 먼저 무엇인가요? 네, 계절적으로 가을과 겨울, 봄까지는 건조한 계절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는 여름철과 달리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계절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 미세먼지가 높고 어떤 때 미세먼지가 낮은지는 날씨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최근 어저께 일요일 날 봄 기운을 느끼는 정도로 온화한 날씨를 보였거든요. 무슨 의미냐면 북쪽에서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해서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 추워지는데 그게 고기압이 약해져서 온화한 날씨를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늘상 우리나라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흩어지지 않고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원인은 따뜻한 날씨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사만사온이라고 그랬는데 3일 춥고 찬바람이 불면 춥고 온화한 사온이었는데 지금은 사만, 사미로 새로운 신조어가 나타날 정도로 공기가 흩어지지 않으면 어김없이 미세먼지가 높아지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짙은 고농도의 미세먼지 언제쯤이면 괜찮아질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찬 공기가 언제 내려오느냐, 이제 이게 문제인데, 오늘까지는 따뜻한 날씨를 보일 겁니다. 그런데 내일 오후부터는 좀 상황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기온이 서울 기준으로 볼 때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낮 기온도 영하에 머무르는 그런 반짝 한파가 찾아올 텐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찬바람이 불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미세먼지가 좀 농도가 약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미세먼지 농도가 좋지 않을 때에는 아무래도 외출을 삼가는 것이 좋을 텐데요. 자, 이럴 시에 필요한 행동 수칙이 있다면 알려주실까요? 네, 미세먼지는 지금 코로나 시대에 다 마스크를 지금 쓰고 다니는데요. 코로나가 아닌 이 상황에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마스크를 착용하세요라고 권고를 했었는데요. 미세먼지는 이제 미세한 먼지가 폐 속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기저질환자는 이런 미세먼지가 농도가 높다는 정보가 발표되면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고요. 또 외출 후에는 집에서 반드시 샤워를 하고 이런 어떤 미세먼지에 대한 어떤 대응이 필요합니다. 네, 다시 한파가 이어진다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수도권 지역은 그러면 얼마나 추워질까요? 네, 이렇게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이유가 북쪽에서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지 못하고 약한 이동성 고기압 형태로 날씨가 포근한 그런 날씨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상황은 오늘까지고 내일 오후부터는 북쪽에서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해 내려오면서 찬바람이 강하게 불고 적어도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 영하 한 10도, 인천에 영하 한 8, 9도 정도의 추위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 이번 주 이제 내일부터는 찬바람 불면서 모레 아침 추워지고 그게 금요일 정도까지 가고 있어서 반짝 추위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기상산업협회 김승배 본부장이었습니다. 오늘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